이번 시간에는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 두 번째 시간으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 일렉트릭 차지가 있을 때 그 일렉트릭 차지로부터 전기력장이 생기고 그 전기력장에다가 전하를 갖다 놓으면 힘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하고요. 자, 원자의 구조와 전기의 발생. 지난번에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원자 내부에 이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전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여기 물질이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뭐 이 모양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개념을 잡는데 좋은 모델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을 들여다보면 그 원자 핵은 중성자하고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전기를 가질 수 있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자하고 양성자가 이제 그걸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하고 양성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우리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양성자 3개를 갖고 있고 그와 똑같은 개수의 전자들을 여기 E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일렉트론 해서 전자 3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렉트론, 요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하하고 이 일렉트론,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전하 3개 요거하고 플러스 전하 3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전화랑 마이너스 전화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요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와 같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화는 3개이고 마이너스 전화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가 전자니까 전자는 2개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전화가 더 많아졌죠. 그렇게 되면 얘는 플러스 전화가 더 많아졌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양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고, 이와 같이 된 것은 이제 전기적으로 양성이 돼서 플러스 전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릭 차지라고 얘기를 하고, 전하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다. 이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전자기학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는 전기력,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회로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전기 현상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자하고 양성자가 있는데 이걸 전하라고 하고 그런 기본 전하라 그래요. 전자와 양성자를 기본 전하인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가 동일하고 크기는 동일한데 뭐가 달라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2라고 하는 값이 기본 전하 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며 모든 전하는 이 값의 정수배로 되어 있다. 이 값의 정수배로 존재하므로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량의 양자화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하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라 그랬는데 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기력 여기 플러스라고 쓰 있는 것은 이제 플러스 전하량을 갖다 놨다 그거예요. 플러스 전하량을 갖다 놓으면 여기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전기력 선이 나와서 전기력 장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여기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려고 한다면 전기 회로에서는 이게 뭐가 되었냐면 이렇게 그 닫혀 있는 폐 루프가 되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전기력장이 발생을 해서 일렉트릭 필드 E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고,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 전기력 장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화를 갖다 놓으면 이 방향으로 뭘 받냐면 힘을 받아요. F 이퀄 QE만큼의 힘을 받고, 마이너스 전화라고 한다면 거꾸로 받겠죠. 마치 전기력장에 전하량 Q를 갖다 놓으면 힘을 받는 것은 중력장에서 질량 M인 물체, 중력장에서 질량 M인 물체를 갖다 놓으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류, 여기 이제 전하가 일으키는 게 전류인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델타 Q를 델타 T로 이렇게 나눈 값.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하의 시간적인 변화율이죠.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변화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전기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거 얘가 변화하면 전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델타 Q를 델타 T로 나눈 값. 그래서 단위는 I라고 하는 전류는 암페어라고 하는 거고,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쿨롱을 초로 나눈 거니까 1쿨롱을 1초로 나눈 값이 1암페어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하고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 현상을 만드는데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과 전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하들의 물체의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대전이라고 하냐면,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문지르면 얘가 당기는 그런, 그리고 뭐 겨울철에 특히 정전기가 일어나서 그런 정전기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현상들이 물체의 전기를 띠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빨대를 문지르면 서로 끌어당긴다. 이것은 마찰로 두 물체가 전기를 띠게 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발생한 전기를 뭐라고요? 마찰 전기라고 한다. 여기와 같이 플라스틱 막대가 하고 털가죽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여기 전기를 띠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전기를 왜 띠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초록색 없다고 한다면 플러스 전하 두 개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두 개 있으면 이 플라스틱 막대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전하 두 개, 마이너스 전하 두 개 있는 털가죽도 여기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근데 문지르면 이 전자가 일이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플라스틱 막대에 마이너스 전하가 3개이고 여기 플러스 전하가 2개니까 전자를 더 많이 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지르고 나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고, 이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2개이고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즉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대전되어 있다 하는, 전기를 띈다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면 마찰 전기의 발생 원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금방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보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마찰 전기를 발생한다. 전자를 잃은 물체가 털가죽이 되는 거죠.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얻은 물체, 여기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막대가 되겠네요.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하는 거고, 대전과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막대하고 털가죽이 대전체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두 개의 물질을 문질렀을 때 전자를 잃기 쉽고 얻기 쉬운 그런 물체에 따라서 대전열이라고 하는 게, 대전되는 정도인데 대전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면,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것 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전자를 잃기 쉬움,
전자를 잃기 쉽다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돼요? 플러스 전화로 되는 거죠. 여기 털 가죽에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전자를 얻기 쉬운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막대가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피, 수정, 유리, 종이, 명주, 나무, 고무, 셀룰로이드, 에보나이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유리하고 고무하고 이렇게 문질르게 되면 유리 쪽이 플러스 전화로 띄고 고무 쪽이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정전기인데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정지 상태에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 흘러가면 뭐가 돼요? 전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은 여기 뭐 놀이터에서 여기 요렇게 생긴 재질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을 해서 여기가 이제 끌어당기니까 머리가 이렇게 삐쭉 서 있고 뭐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여기도 뭐 정전기가 발생하면 머리가 이렇게 일어서고 요 고양이는 이거는 뭐 털에 많은 것들이 정전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스치로폴인가요? 스치로폴이 다 달라붙었네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구름이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정전기를 띠고 있다가 얘가 이제 부딪히면 굉장히 큰 전하량끼리 부딪히니까 순간적으로 아까 델타 Q를 델타 T로 나누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죠. 그런데 굉장히 짧은 순간에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큰 그 빛을 내고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이 번개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전된 물체에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끼리 이제 힘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힘을 받는 것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력, 일렉트릭 포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대전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대전된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거에 전기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띈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니까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 요거가 이제 꽤 오래전에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알았냐면 뭐 어떤 걸 갖다 놓으면 당기기도 하고 밀친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18세기 중반을 넘어서 프랑스 엔지니어 쿨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1777년부터 1785년 사이에 비틀림 천칭 을 이용한 체계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두 전하사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식으로 정리해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실험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실험이 여기에다가 이제 수정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매달아 놓고 뭐 어디에 여기에 두 개의 이제 금속구가 있는데 금속구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대전을 시켜서 요 대전된 전기력에 의해서 밀친다고 한다면 요게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는 각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힘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쿨롱의 법칙으로 했는데 그 쿨롱의 법칙은 이와 같이 지금 여기 구가 이제 두 개 있다고 한다면 전하량이 Q1하고 Q2의 전하량을 가지고 거리 R만큼 떨어진 전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거리 R만큼 떨어진 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힘을 받더라. 그래서 이쪽으로 밀치는 힘, 이쪽으로 밀치는 힘 F1과 F2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F1하고 F2의 크기를 측정을 했더니 이제 이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벡터량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크기만 여기서 스칼라량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F1하고 F2의 크기만 측정을 했더니 뭐가 아까 본 것처럼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 전하량 Q1과 Q2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값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라고 하고 이만큼 값을 갖는 그런 쿨롱 상수값을 가지면서 아무튼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힘을 받는다. 그런데 두 개의 전하의 그 부호가 같으면
밀치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니까 밀치는 거고, 두 개의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이와 같이 플러스 Q1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아무튼 그거 잡아당기고 밀치는 것은 힘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힘의 크기는 이만큼의 힘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기력이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거고요. 오늘 강의가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을 신청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그 영상을 받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